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파워포인트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함께 보면서 책에다 밑줄 그으면서 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밑줄 그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4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폈나요? 254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자, 몇 페이지? 257쪽까지 약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에 걸쳐서 쭉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 속으로 그림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재밌어요. 지금 각 나라에서 아시아에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 나라에 모여서 시험을 하는데 그것을 빈곤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빈곤과. 자, 우리 책에 보면 빈곤과 두 번째 줄에 설명이 있는데 표시해놓고 이 빈자가 그렇죠. 우리 내빈석 할 때 그 손님을 의미해요. 알겠죠? 그래서 손님들, 외국 손님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만큼 당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국제적이다. 알겠죠?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 보면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북방민족과 한족.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키워드라고 본다면 자, 어떤 민족들이 있는지를 좀 볼 건데요. 그 시기가 있대요, 여러분들. 중국이 혼란의 분열기 때인데요. 정치적으로는 혼란기였지만 사회나 문화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면 254페이지에 자 표가 나와 있죠. 우리 인강으로 우리 EBS로 한나라까지 공부했었고 한나라가 이제 분열됐다라는 거. 이때 우리가 삼국시대 우리 소설 삼국지 유명하죠. 여러분들 만화로라도 꼭 보기 바랍니다. 그 삼국을 통일한 게 위에서 나온 진나라고요. 이 진이 근데 분열이 돼요. 많은 이민족들이 자 5개의 이민족 5호라 그래요. 오랑캐 호자 써가지고 그들이 세운 16개의 나라. 그래서 5호 16국입니다. 이거 좀 기억해 놓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 한족이 세운 진나라는 쫓겨났죠? 동쪽으로. 동진이고요. 남쪽이라고 보면 돼. 동쪽, 남쪽. 그래서 이 5호 16국이 북쪽에서 주로 국가를 세웠다면 반면에 동진 이후에는 남쪽에 있는 국가예요. 중국이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 마치 우리나라 현재처럼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남북조. 이해되죠? 그래서 북조에선 북위가 가장 강했고요. 남조는 딱히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북위가 나중에 또 분열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에 이 수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한다라는 거, 수나라. 자, 남북조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텐데요. 선생님, 남조가 더 크지 않나요? 남조가 더 세지 않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남조는 이쪽은 굉장히 습한 땅이라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전 시기까지는 남쪽은 별로 쓸모없는 땅이었고 이 황허강 유역이 가장 비옥한 땅, 이쪽이 비옥한 땅이었죠. 이쪽을 차지한 게 북쪽, 선비족이 이끄던 북이라는 민족이고요. 자, 반면에 남조는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건 도읍지는 나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자, 이 북쪽을 우리가 이 북쪽을 차지한 이 북쪽을 중국의 북쪽이다 해서 중국을 우리가 화라는 표현을 써요. 빛날 화자. 그래서 중화요리할 때 화자인데요. 이 지역을 화북지역이라 하고요. 반면에 황허강과 창장강 하여튼 강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 남조를 강남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호남지역, 영남지역 뭐 우리나라도 나누잖아요. 호남지역 할 때는 참고로 김제에 있는 벽골제란 저수지 밑에 있는 게 우리 전라도 호남지역이고요. 참고로 그래서 여기는 화북, 강남이라고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볼 텐데요. 펜 들고 밑줄 그어볼까요? 삼국시대는 언제냐? 위초고, 여러분들. 이건 상식으로 꼭 알아주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위, 조조, 조비, 촉, 유비죠. 오나라, 손권. 해서 삼국이 나눠졌다는 건. 근데 이 조조의 제자였던, 신하였던, 조씨 가문의 신하였던 사마씨가, 사마의 후예들,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진은 여러분들 진시황할 때 진이랑 한자가 달라요. 나중에는 혼란을 빠지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 혼란을 바로 잡은 게 이제
5호 오랑캐 민족들이었고요. 화북 지방을 중국어로 하면 화베이라 그래요. 화베이, 화베이 이렇게 중국어로 표현하고요. 강남은 그냥 강남으로. 자, 5호가 16국을 세웠고요. 5개의 이민족들이 총 16개 나라를 세웠다. 반면에 강남에는 한족이 세웠다라는 거. 선비족이 세운 북이가 가장 강했다라는 거. 우리 책에 보면 자 아래쪽에 있죠? 북이 기억해 놓고요. 효문제라는 황제가 한화 정책, 이거 여러분들 뭐 한화라는 그룹도 있는데 이 한화가 뭐냐면 한족화된다. 한족처럼 변화한다. 오랑캐의 그런 미개한 것들을 없애고 한족의 제도들을 적극 수용했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그 이후에 남조는 한편 뭐 강남 지방이 개발됐다. 여러분들 개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도망가서 살다 보니까 여기를 좀 개발해야겠다 해가지고 또 선진 농업 기술이 이쪽에 개발이 된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강남 지방이 더 비옥하고 잘 살죠. 이때 이후로는. 북조 같은 경우에 사회 문화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요. 여러분들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자, 국품 중정제. 우리 책에 날개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정관이 관리를 선발하는 거야. 향촌의 여론에 따라서 중정관이 등급을 매겨서 몇 등급으로? 9개 등급으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추천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전에는 어때요? 이런 중정관 개념이 아니었죠. 거의 귀족, 거의 소수의 귀족들이 독차지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지방에서 중정관이 덕망이 높거나 또는 뛰어난 사람들을 추천해가지고 그 사람이 등용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지방 세력, 즉 호족들이 성장했다라는 거고요. 고려시대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 호족들이 나중에는 중앙관직을 독점함으로써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관리 추천 제도가 국품 중정제가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국분 중정제 외우지 않아도 돼요. 시험에는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좀 알아둬야겠죠. 자, 어떤 종교가 발전했다? 불교. 여러분들 일단 자, 불교는 다 알겠지만 왜 불교가 이때 발전했느냐? 자, 전쟁 때문에 사회가 불안해지니까요. 정신적 위안을 얻고자 해서 석굴사원을 세웠다라는 거. 석굴사원 이름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사진 보면서 좀 대단하다라는 거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봐보시고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까지 들어온다는 거 중요하죠. 인강석굴 크죠? 엄청 커요. 자, 한편 도교도 발달했다는 거. 불교와 함께 민간신앙이 결합되면서 종교로 발전했고요. 특히 불로장생술 여러분들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늙지 않고 오래 산다라는 거. 자, 대표적인 도교와 관련해서 중림치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림, 그러니까 대나무 숲에 은거하는 머무르는 7명의 현자. 현자 알죠, 여러분? 현명한 자. 우리 현자 타임 할 때 그 현자. 그죠? 현명한 사람들을 말해요. 자, 이들은 관직도 버리고 속세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대나무 숲에서 은거하는 그런 선비들의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유학자. 이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뛰어난 현자들이라고 해야겠죠? 현자들의 모습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빨리 문제 풀고 가봅시다. 1번. 그렇죠. 2번. 이거는 외울 필요 없다고. 3번. 자, 하나정책 어때요? 맞죠? 2번. 그렇네요.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평소에 2배를 한다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해봅시다. 자, 25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들, 두 번째로 배울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우선 수나라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둘로 나눠서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 여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하고 이렇게 오늘 할 거. 자, 여러분들 졸린 친구들을 조금 기지개 한번 켜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요. 여러분 스탑하고 할 수 있죠? 자, 수나라부터 봅시다. 수나라는 이 남북쪽 360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대통일한 나라죠. 그 다음에 수나라는 황제가 2명 있었어요. 문제와 양제, 짧아. 수나라는 30여 년밖에 지속이 안 됐고요. 일단 수나라. 우선 여러분들이 이 황제가 업적을 보기 전에 수나라가 왜 37년밖에 안 됐는지
금방 또 통일하자마자 멸망했는지를 비슷해요. 우리 진나라가 중국 최초 통일했는데 15년 만에 멸망한 것처럼 수나라도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보고요. 자, 두 명의 황제가 어떤 업적을 했는지도 여러분들 외우지 말고요. 자, 지금 내가 이제 문제를 생각해봐. 여러분 문제 황제예요. 양견이라는 사람인데 양씨가 세웠어. 수나라 양씨. 양견인데 자, 나라를 지금 분열되어 있던 남북 쪽을 통일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좀 정비를 해야겠지. 오랑캐 선비, 그러니까 오랑캐 우리가 표현하죠. 이제 이민족과 한족이 함께 모여 사니까요. 이런 제도들을 정비하는 거고 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거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 양제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남과 북을 이어주기 위해서 발달되어 있는 이제 개발되는 남쪽의 물자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쌀이나 이런 것들 육로로 수레로 옮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로 옮기기 위해서 운하를 세웠다라는 거. 이런 거 두 가지. 자, 우리 책에 보면 현장 다가가기에 보면 대운하 건설 보이죠? 강남에서 자 어디까지? 베이징까지 이런 길을 통해서 물길이에요. 물길을 이렇게 뚫은 거야 지금. 대단하죠? 운하사업. 참고로 여러분들 중국은 워낙 이 물길도 넓고 또 내부 수량, 그러니까 물의 높낮이가 일정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여름에 이제 장마철 엄청 비 많이 오고 그러면은 넘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물살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해서 이런 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넓지도 않은 데다가 이 유량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여름엔 너무 많고 또 겨울에 너무 적고 막 이러니까 운하를 만들기 좀 힘들죠. 자, 아무튼 이 운하의 결과 어때요? 이 화북 지역, 화베이 지역과 강남 지역이 연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운하 좀 기억해 놓고요. 그러나 수나라가 멸망한 건 역시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대운하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짧은 기간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한 토목공사가 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게 되는 거죠. 특히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까지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무리한 공사도 하면서 농민들을 징발했고요. 외부적으로는 병사들을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했다라는 거. 고구려와 사이가 안 좋았죠. 특히 수나라는 신생 국가로서 당시에 큰 세력이 있었던 고구려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위용을 과시하려고 했던 건데 고구려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죠. 우리 고구려의 무슨 장군이 바로 을지문덕 장군의 무슨 대처? 청천강에 있었던 바로 살수대처. 기억나죠? 자, 이때에 실패한 거죠. 그 결과 37년 만에 멸망했다. 자, 이제 200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좀만 힘을 내서 당나라 가봅시다. 당의 성립과 발전. 그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씨가 이번에 이연이라는 사람이 혼란을 수습하고 재통일을 했어요. 이 당나라 통일 그리고 당태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유튜브 설명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또 보도록 하고요. 자, 당나라 이연이라는 사람 이제 한족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한족은 아니고요. 이제 오랑캐 이민족 출신이에요. 근데 성을 이씨 성을 받고 이제 한족화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태종 이세민은 이름이 이세민이에요. 율령체제를 확립했다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오죠. 여러분들 좀 이세민의 모습이고요. 이세민 봅시다. 별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워야 돼요. 왜? 이건 한국사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중국 당나라 제도를 우리나라가 모방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오프라인 수업 때 배울 고려시대 중앙 정치제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오프라인 때 다시 오면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 우선 국가의 운영을 어떻게 하냐? 황제가 있다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중서성에서 중대,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문화성에서는 좀 더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서성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두 개는 어떤 검토기관이고 여기 집행기관이라고 봐야죠. 자, 정책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실행한다. 여러분 국가 일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6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를
육부라고 합니다. 육부 6개. 자, 하나씩 보면 이자는 관리 이자인데 주로 관리 선발하는 인재 선발, 인사 기능이었고요. 호, 집 호자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어떤 세금을 거두는 재정. 예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예절, 교육이랄지 외교랄지 이런 거. 병은 알겠죠? 국방, 병사. 형벌, 형, 법무부죠? 법. 다음에 공은 뭐겠어? 이게 장인 공자. 그래서 공사, 건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바로 육부입니다. 다시 인사권, 인사기능, 그다음에 재정, 국가의 돈, 그다음에 자 교육이랄지, 외교랄지, 그다음에 뭡니까 국방, 그리고 법.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비슷하죠 이렇게. 이게 지금 거의 뭐 여러분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도 쓰는 거예요. 대단하죠? 뭐 여러분들 뭡니까? 행정안전부, 뭐 재정경제부랄지, 교육부, 뭐 국방부, 법무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다 현재 부서들이죠. 자 이제 이제 중앙제도 말고요 나머지 제도는 이 만화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토지제도로서 균전제를 마련했다. 용어에서 느낌이 좀 오나요? 땅을 균등하게 나눴다 이 말이죠. 토지를 균등하게. 물론 모두에게 균등한 건 아니고요. 신분에 따라 약간 차이는 두었지만요. 자, 조세제도로서는 조용조 별표. 야,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조용조. 한자 용어라 좀 어려운데요. 조라는 거는 곡물. 그 다음에 용은 노동력. 조는 직물이에요. 여러분들 국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제도야, 세금. 세금 어떻게 얻어야 될까? 일단 먹을 게 필요하니까 곡물을 걷죠. 그리고 뭐 공사나 또는 병사, 징발하기 위한 노동력이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입어야 될 옷감 세 가지. 옛날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수취했다라는 거죠. 자, 군사제도로서는 부병제라. 이 부자가 마을 부자, 마을 단위에서 마을 단위,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사 지어라. 그다음에 농한기라는 말은 농사가 안 할 때, 겨울에 농한기 때는 군사훈련 받아라 이거죠. 다음 과거제도 아까 처음 시행했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최초로 능력을 중심으로 한 시험제도라는 거. 그 전까지는 추천제나 또는 뭐 귀족 제도였다면 이제는 능력 중심의 제도라는 걸, 그죠? 그래서 황제가 어때요?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나라 고려 시대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이따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당나라가 잘 나가다가요. 고종 때는 심지어 백제와 나당 동맹으로, 신라와 나당 동맹으로 백제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는데 문제는 자, 이 안사의 난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안록산과 사사명 이야기는 우리 유튜브에 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봤을 거예요, 저번에. 이들이 지방에서 절도사였던 안록산 그리고 사사명이 반란 일으킨 이후에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지방에 절도사 세력이 확대되고요. 결국에는 황소라는 농민 반란으로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절도사에게 멸망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병력을 갖고 있는 지방에 있는 장군이야, 절도사는. 지방 병사 뭐랄까 장군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뭐 육군 대장 이런 사람들이 왕을 몰아내고 대통령 몰아내고 뭐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뭐 보면 되겠죠? 그만큼 이 왕권이 약했다는 거. 황제의 권한이 약하고 병력을 갖고 있던 지방의 세력들, 절도사 세력이 강해졌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제. 1번. 그렇죠. 2번. 그렇죠. 3번. 당나라가 아니고요. 수나라죠. 수나라 문제 때. 죄송합니다. 수나라 양제 때죠. 수양제. 소문제는 과거제고요. 자, 2번. 비단기를 통해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답은 일단 O 같죠?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